민호 씨,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 끄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배달 앱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더라고요. 결제 버튼 한 번이면 문 앞까지 오는 그 편리함이 사실은 제 저녁 시간 전체를 미리 예약해버린 셈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매끄러운 일상이 정말 우리의 선택인지 아니면 잘 설계된 궤도 위를 달리는 건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독 중인 경제 뉴스레터를 읽고 플랫폼 포인트로 커피를 결제하며 출근하죠. 그런데 지훈 씨, 우리가 느끼는 이 안락함이 사실은 100년 전 탄광촌 노동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믿으시겠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로 구현된 현대판 컴퍼니 타운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컴퍼니 타운이라니 역사학적으로 보면 참 서늘한 단어네요. 1900년대 초 미국 아칸소주에 있었던 제12석탄 회사의 젠킨스 마을이 떠올라요. 그곳은 노동자들에게 집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까지 제공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복지 도시 같았지만 실상은 아주 정교한 감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달러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을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스크립이라는 가짜 화폐로 임금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스크립 화폐 시스템이 소름 끼치는 지점이죠.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만 그 돈은 다시 회사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외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노동자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구조였죠. 1890년대 펜실바니아의 켈로그 컴퍼니 타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단순한 착취를 넘어 경제적 폐쇄 회로를 만든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인간의 수능 기제를 아주 잔인하게 이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 편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멀리 장 보러 나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인간의 뇌는 독립적인 생존 본능을 잃어버립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이 무서워지고 울타리 안의 규칙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 심리가 2026년 지금 우리의 구독 경제와 포인트 생태계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의 멤버십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만 포인트를 쌓으며 소비하는 행위가 현대판 스크립 사용과 무엇이 다를까요? 2023년 통계를 보면 MZ세대가 OTT와 플랫폼 구독에 월 평균 30만 원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이건 자신의 소비 주권을 특정 기업의 생태계에 저당 잡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탄광촌은 강제적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편리함을 대가로 지불하는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평가들은 이런 비교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건 선택의 질입니다. 젠킨스 마을의 노동자들도 처음엔 더 나은 삶을 찾아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더 편리한 삶을 위해 플랫폼에 가입하죠. 하지만 플랫폼이 우리 취향을 분석하고 다음 소비를 제안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한됩니다. 7월 1일에 발표된 서남권 896조 원 투자 같은 거대 정책들도 결국은 이런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결국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린 젠킨스 마을 사람들도 나중에는 스크립 화폐 폐지 운동을 벌였어요. 자신들이 번 돈이 진짜 가치를 지니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 일부가 나중에 다시 회사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외부 세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거죠.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거든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 목록은 뇌 입장에선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도구입니다. 고민할 필요를 없애주니까요. 하지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수록 우리의 전두엽은 퇴화합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의심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주는 보상에만 반응하는 도파민 노예가 되는 시스템이죠. 오늘 아침 제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네요. 45세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진짜 돈은 없고 다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요. 은퇴를 앞둔 60대 분들도 이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데이터 조각으로 분해되는 걸 느끼신대요. 그분들의 불안이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때 플랫폼은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더 정교한 스크립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이제는 화폐를 넘어 우리의 시간과 관심마저 독점하려 들죠. 28세 대기업 사원이 월요일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감의 정체는 아마도 자신이 거대한 기계 장치의 부품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무의식적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젠킨스 마을의 노동자들이 마을 밖 시장까지 먼 길을 걸어가 진짜 달러로 물건을 샀던 것처럼요.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는 책을 읽고 구독 서비스 없이 하루를 살아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내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과정 자체가 현대판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쓸지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플랫폼이 주는 포인트 혜택보다 더 귀한 건 내 취향과 가치관을 지키는 일이죠. 896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세상을 뒤흔들어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건 결국 개인의 각성뿐입니다. 오늘 대화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은 불편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상자에 갇혀 우리 영혼의 근육이 가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클릭 한 번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편리함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는 가장 비싼 사치품입니다. 그 대가가 돈일 때는 다행이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힘과 자유의지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 퇴근길에는 플랫폼이 추천하는 경로 말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직접 고른 길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저도 오늘 저녁 장바구니는 비우고 시장에 들러서 진짜 상인들과 눈을 맞추며 식재료를 골라봐야겠어요. 불편하지만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거든요. 자, 오늘의 정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편리함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섬을 지켜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편리함이라는 안락한 감옥의 열쇠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